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여성의 6가지 위험 신호. 이 자극적인 제목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때로는 날카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을 넘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못 본 척하는 것은 결코 따뜻한 공감이 아니며 그것을 변명해주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념의 옷을 입은 도덕적 비겁함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 안에 더 나은 가능성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신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신호는 바로 책임 회피와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에 대해 강박적으로 남을 탓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하는 철학적 오류이며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나 유독한 사람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제도적 편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속삭입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어떤 고통은 분명 부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약해지고 환경의 노예가 되며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산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무런 주체성도 자존감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지옥이 아니라 쓰라림, 질투, 분노, 그리고 결국 증오를 키우는 현실의 심리적 지옥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포기할 때 당신은 사실상 내면의 권위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니 아무것도 바꿀 힘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사과하고 변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기만을 기다리며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그런 권리 주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계속 흘러갈 뿐입니다. 책임감은 바로 그 마비 상태를 풀어줄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래, 어쩌면 이 상황에 나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 내가 좀 더 정직하지 못했거나 신중하지 않았거나 헌신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싼 혼돈의 기초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장의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특히 더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남을 탓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혼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사람들로 주위를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드라마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피해자로 남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자신은 결백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유죄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스며드는 그 공허함, 그 수치심,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대가입니다. 솔직해집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불완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숙한 길, 지혜로운 길은 그 사실을 직시하고 변명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하고 모든 실패를 성차별, 부모, 친구, 혹은 우주의 나쁜 기운 탓으로 돌리는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얕아지고 분개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지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항상 남을 탓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이 말을 배우지 않는 한 당신은 이끌거나 건설하거나 영감을 주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이념이나 문화, 친구 그룹도 당신의 동맹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비난을 멈추고 건설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책임을 지는 그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만큼이나 위험하며 어쩌면 더 교활하게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바로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단기적인 만족을 희생하지 못하는 것, 혹은 아예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종류의 디스트랙션즈, 즉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얕은 쾌락, 공허한 관심, 즉각적인 인정.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것들을 줬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순간의 안도감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팔아넘기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나 공부를 해야 했을 늦은 밤의 외출, 어차피 끝이 보였던 충동적인 연애, 당신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쓴 돈. 하나하나의 결정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쌓이고 복리로 불어나며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술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아니야.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넌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거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당신의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고 냉정합니다. 당신이 쾌락 속에서 허비한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커리어를 쌓거나 건강한 몸을 만들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고하는 어리석은 여성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냥 즐기고 싶을 뿐이야. 혹은 아직 점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실수 말입니까? 수년간 똑같은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구조 없는 자유는 혼돈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현재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규율 대신 산만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도피하겠다고 말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오래 할수록 멈추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것에 중독됩니다. 존중받지 못해도 사랑받는 느낌에, 기여 없이 얻는 편안함에, 성취 대신 얻는 관심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곱게 늙지 못합니다. 젊음은 어리석음을 가려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살에는 많은 것이 용서될 수 있지만 35살, 40살이 되면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소홀히 했던 것들, 당신의 기술, 당신의 인격, 당신의 관계는 나중에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썩어갑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파티에, 그 충동에 당신을 혼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 더 깊고 어려운 네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읽기 싫은 그 책, 당신을 압도하는 그 프로젝트,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 침묵,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그 대화의 말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현재의 감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지만 우리가 정직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외모 위에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아름다움은 시듭니다. 당신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축복받았든 상관없이 시간은 무심하고 중력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무기이자 정체성이라면 당신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 없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자신의 지성, 도덕성, 기술, 절제력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여성을 생각해보면 비극적입니다. 세상이 그녀의 외모에 맞춰 움직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력 없이 기회를 얻었고 실속 없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어려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가 지름길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실은 덫입니다. 결국 인생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정서적 성숙을, 일은 유능함을, 자녀는 지혜로운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예쁜 얼굴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 통찰력, 존중, 깊이를 말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자신의 이런 내면적인 차원들을 무시해왔다면 당신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현명한 여성은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오래 지속되는 특성들을 가꿉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을 교육합니다. 그녀는 듣는 법을 배우고 책을 읽고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시간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자기 안에 구축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기반이 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 속에 깃든 진실성이 말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도록 공격적으로 교육받는 반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말하거나 회복력 있는 내면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메시지는 항상 매력적이어라, 사랑받아라, 흠없이 완벽해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평생 대체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젊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예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비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평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능함,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짜이고 노력으로 얻는 것이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유능함을 개발할 때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쓸모있을 때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설 때 조용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칭찬받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며 피상적인 방식이 아닌 오래 지속되는 매력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힘과 목소리 크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때, 당신의 말이 현실과 경험, 진실에 근거하고 있을 때 당신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들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이미 중요한 것을 포기한 셈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깊게 하는 대신 목소리, 톤을 높입니다. 그녀는 위협과 영향력을 혼동합니다. 그녀는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존경은 얻지 못합니다. 존경은 목소리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성이며 내적 구조의 부재, 연극적인 저항으로 가려진 약한 기반입니다. 표면 아래를 조금만 파고들면 원칙이 아닌 불확실성, 혼란, 고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 문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말하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는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능함, 침착함, 깊이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여성은 위험하지만 그녀가 소리 지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방 전체가 혼돈에 빠졌을 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혼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나 의리 혹은 흥분이라고 부르는 경향입니다. 드라마의 불나방처럼 이끌리는 여성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정, 케미스트리, 강렬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검토되지 않은 상처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돈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함이 당신의 정상이었다면 안정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반이 단단하고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남자는 당신 안에 어떤 불꽃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이염을 욕망과 동일시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을 해칠 바로 그것을 찾고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밀어내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적 변동성에 중독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어떤 문제의 중심에 있고 항상 싸우고 울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치우고 맨손으로 부서진 상황을 붙들고 있다면 어쩌면 그 혼돈은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내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함은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언제 그것을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정의 부족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렬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성장을 반영할 때, 당신이 고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앞서 말한 모든 것의 총합과도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태도, 즉 피해자 의식입니다. 모든 실패, 모든 깨진 관계, 모든 놓친 기회, 모든 쓰라림이나 혼돈은 항상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해자 역할에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이것의 어떤 부분을 내가 만들었을까? 내가 무엇을 허용했을까? 나는 어디에서 눈이 멀었고 교만했으며 게을렀거나 반응적이었을까? 라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전적으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책임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동정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힘을 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책임은 자기 비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이 불을 시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수년 동안 기름을 붓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종종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피해자이자 동시에 방해꾼이라는 힘든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변명, 회피, 투사의 쉬운 길을 계속 갈 수도 있고 멈춰서서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반응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고 그 대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기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당신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당신의 삶이 혼돈이 아닌 평온으로, 비난이 아닌 책임으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 힘을 발견하는 여정